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라진 모습 보이죠? 보이시죠? 마이크를 원래 한 달 전부터 샀는데요. 노트북에 문제가 있었는지 새롭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금융브리핑 맨 먼저 석유 가격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석유 가격이 희한하게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10월에 75달러, 배럴당 75달러까지 갔던 원유 가격이 지난 3개월간 다우지수의 하락과 발맞춰서 많이 빠졌죠. 그러다가 12월 말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이번 주장에는 배럴당 53.99달러, 어느 정도 54달러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원유 가격이 반등한 이유는 미국의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예요. 그리고 지난 12월 1일 날 3개월 유예를 두면서 미국 협상을 하고 있고, 그때부터 미국산 원유 수입을 중국이 하고 있죠. 그때와 발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지준율 인하, 그 다음에 수입 관세 인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 확충, 그 다음에 자산 시장에 대한 펌프질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이렇게 연관돼서 석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닐까 유추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하이힐드 채권 ETF의 흐름입니다. 하이힐드 채권 하면 가장 큰 게 오른쪽 HYG, 그 다음에 HYG보다 조금 작은 게 JNK ETF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듯이 이미 10월 초의 고점에 거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하면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채권보다 좀 고위험 채권들인데, 이 고위험 채권에 투자한다는 시장의 흐름은 주식시장과 거의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하면 원래 하이힐드와 만만치 않는 거의 쌍벽을 이루는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이런 최근의 자금 유입은 요즘 지난 3주간 주식시장 흐름과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펀드와 한국물 ETF죠. EWY를 좀 간만에 살펴봤습니다. 왼쪽은 EEM입니다. 이머징 마켓 펀드 ETF죠. EEM이 지난 12월 말이죠. 크리스마스 전후를 저점으로 해서 다우지수의 흐름과 거의 유사합니다. 지난 3주간 약 10%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한국물 ETF죠. EWY입니다. EWY도 옆에 이머징 마켓 펀드인 EM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다우지수, 그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한 부분인 한국 시장도 이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흐름 여러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현지의 생생한 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과 전화로 인터뷰 연결하겠습니다. 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지난 1월 5일 파웰 의장이 오토파일럿이란 발언을 거의 취소하듯이 하면서 거의 3주 동안 쉼없이 다우지수를 비롯한 미국 주요 지수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올라서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혹시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1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 거기 시작하면서 증시 상승이 더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의 미국 그 기업들의 그 분기 실적은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또 그 특히 뱅크들의 어닝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 경제 펀더먼털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이 투자자들이 점차 깨닫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작년 3분기,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했던 게 작년 10월 이후인데, 당시에 10월에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빠졌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 발표하고 있는 2018년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특히 JP 모건,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금융주의 실적이 좋은 게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론 등의 이게 실행이 되지 못하면서 4분기에 M&A 실적이 별로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게 나타나는 거죠? 물론 그 지난 4분기 12월 쯤에 그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 높이뛰기 경기로 말하면은 그 크로스바를 상당히 낮춘 셈이죠. 아주 최악의 어닝이 발표될 거라고 하는 그 짐작하에 그 크로스바를 상당히 낮췄어요. 그런데 실제 이번 어닝 발표를 하고 보니까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크로스바를 워낙 많이 낮췄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으니까 안도하는 그런 상승 랠리가 이제 펼쳐지고 있고, 또 실제로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이런 금융주들의 그 실적을 볼 때 그 작년 10월 1일 월가에서나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큰 공포감을 갖고 걱정했던 거,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펀더먼털은 여전히 강하다. 네, 이런 믿음이 자꾸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증시가 올라가고, 또 그 올해 평균 GDP가 그 2% 정도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뭐 3몇 %씩 올라가다가 2%로 뚝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이 겁을 낼 수도 있지만은, 사실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2% 성장이라 하더라도 이게 작은 성장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또 기업의 영업이익 또한 올해에 약 6% 증가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려했던 만큼의 경제 리세션, 이런 것에 대한 징조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중국 측에서 좋은 호재거리도 나오고, 이래서 하여튼 증시가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올해 들어와서 증시의 큰 지수들이 있잖아요.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그 다음에 스몰 캡이 있어요. 러셀 2000라고. 이 스몰 캡들이 3대 다른 지수보다도 훨씬 더 강한 상승을 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미국 경제가 해외 시장보다 훨씬 더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큰 대기업들은 그 멀티내셔널 그 기업들이기 때문에 해외 변수를 많이 받는 데 비해서 스몰 캡들은 오로지 미국 내에서만 장사하거든요. 영업하거든요. 그래서 스몰 캡들의 약진은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러셀 2000이라고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가 있죠. 근데 그걸 스몰캡이라고 하는데, 그게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다우지수, 즉 3대 지수보다 최근에 상승률이 높은 것은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좋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해외 시장보다는 미국 경제, 미국 증시에 믿음이 더 가는 거죠. 결국 그 스몰캡들의 반등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는데 상당한 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지난번 그 페이롤 발표도 아주 31만 명으로 많이 나왔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될 페이롤이 이제 1월 달이 있고 또 2월 달이 있는데 경제 활동이 사실 가장 위축되는 기간이 1월과 2월이거든요. 만일에 앞으로 페이롤 1월과 2월에서마저도 취업자 숫자와 그 임금 상승 이것이 또 잘 나온다고 하면은 진짜 작년 연말쯤에 증시가 우려했던 그것은 진짜 기우에 불과하고 작년대로 탄탄한 증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 한편으로 작년 10월까지 지수를 이끌었던 게 FANG이라고 하는 나스닥 대표주들이거든요. 그런데 10월에서 약 3개월 동안 거의 30% 이상 폭락 수준의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힘차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FANG 기업은 진짜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전 세계에 걸쳐서 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작년 연말에 미국 경제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그 유럽 경제는 이미 지금 아주 나빠진 상태고 중국마저도 경제가 슬로우다운 한다고 그러니까 이 멀티내셔널 이 코퍼레이션들이 그 주가들이 미리 쭉쭉 빠졌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중국에서 증시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또 경제 부양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빵 기업들이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이제 희망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지난주에 보면 그 JT나 화웨이 일부 제품들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등이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 셧다운은 아예 더 장기적으로 갈 태세가 되는데 이게 요즘에는 주식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증시가 올라갈 때는 사실 그 악재 뉴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미국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 측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해 준다던가 또 중국 측에서 또 어제 또 나왔죠. 예, 미국의 상품을 원 트릴리언 달러를 수입해 준다. 사실 이건 지금 루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루머만 해도 지난해 말에 한껏 눌려있던 미국 증시에게 상승할 이유를 제공하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작은 악재에는 눈길이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지금 연방 셧다운 그에 관해서 그 민주당과 첨예한 그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걸 돌파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을 잘 해갖고 하여튼 그 미중 간의 긴장감도 낮추고 동시에 또 증시도 상승시킨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큰 정치적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와 증시를 그 생리를 잘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증시 상승의 호재거리를 하여튼 이 군불대기를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미중 무역 협상의 데드라인이 2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루머에 증시가 상승하고 뉴스에 하락한다고 본다면은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때 이 군불 효과 이것이 계속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우지수의 지난 12월 저점이 21,800 정도였고 벌써 25,000포인트는 거의 지수 상승이 20% 가까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20% 오른 것은 결국은 빠질 것이다. 이런 비관론자들은 계속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분들한테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비관론자들은 그 공포에 참 약해요. 뭐 비관론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은 공포에 참 약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상에 보면은 그 버머데어라고 아주 태생적인 비관적인 증시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피로 시프, 그 사람 뭐 금이 뭐 6,000달러 간다는 둥, 뭐 미국이 망한다는 둥 그런 사람도 있고, 마크 파버 같은 사람도 아주 태생적인 비관론자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이 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퍼올리는 그 지로 해지 사이트 같은 거, 그 카페 보면 그 달금방 같은 거, 이런 데 가서 글을 읽어보면은 이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말을 쏟아내요. 그런데 그 개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거를 자신의 투자의 좌표로 삼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이런 쓸데없는 공포, 또 이런 야사, 이런 데 휘둘리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뭐 중국과 러시아가 금을 대집하여서 미국을 뭐 쓰러뜨린다느니, 미국의 연준이 뭐 로스차일드 세력이라느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에 사람들이 휩쓸린다고요. 진짜 이런 영양가 없는 야사의 골몰할 시간에 진짜 경제나 정치 데이터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상승미소님이 진행하는 강의만 제대로 들어도 투자에 성공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시는 언제든지 올라가려고 하려는 그런 생리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산더미 같이 증시로 몰려들어오는 그 돈을 펀드 매니저들이 어딘가에는 투자를 해갖고 거기에 수익을 되돌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은 펀드 매니저는 돈을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00년, 120년의 역사를 봐도 증시는 쉼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갈 때 하락은 잠깐이고 올라갈 땐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긍정적인 뉴스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비관론자들은 항상 공포스러운 얘기,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뭐 미국 망한다, 세계 망한다, 뭐 금이 뭐 몇천 달러 간다, 별별 소리 다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부탁하는데 이런 공포스러운 그 말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 축구로는 호날두 걱정, 나라로는 미국 걱정이죠. 미국 걱정은 그냥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좀 우리 걱정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처럼 또 이렇게 긍정론이 너무 많이 과도할 때는 사실 조정이 올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좀 주의할 만한 사항 좀 있으면 추려주시죠. 요즘에 증시가 아주 강력하게 상승하는 데 비해서 그 공포 지수 있잖아요. VIX. 네. 이것이 그 역사적 그 평균치가 그 17이거든요. 17. 그런데 증시는 팡팡 올라가는데 이 공포 지수가 17, 18 거기서 안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증시 투자자들이 증시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공포스러움을 완전히 가시지 못한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VIX 지수가 17 아래로 내려와야만 일단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도 증시에 몰려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증시가 좀 더 탄력적인 상승을 받을 수 있는데, 하여튼 VIX 지수로 볼 때 증시가 상당히 불안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증시가 상승하는 데 비해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요. 이것은 아직도 마음 놓고 질리지 못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너무 급히 상승하고 있는 증시라 갖고 하여튼 좀 불안한데, 하여튼 그러나 제가 차트로 봤을 때 그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S&P 500 인덱스가 2750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롤 그 숫자가 1월 달이나 2월 달 연속해서 제대로 나오면은 올해 안에 어느 시점에는 3,000회까지도 도달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예, 덕분에 오늘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보면, 우리가 금융시장 브리핑을 작년 12월 말에 했고, 1월 초에 하면서, 이제는 증시 안정될 때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한두 분이든, 일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니까, 꼭 조심해야 될, 그런 당부 말씀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은 좀 꼭 하시고, 오늘, 순서 마무리 하시죠. 네.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소위 말해서 한 방향에 몰빵해서는 참 위험하거든요. 증시 격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래서 아무리 증시가 지금 좀 싸게 보이고, 증시가 더 올라갈 것이 확신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상품에다가는 다 쏟아붓지 말고, 금이나 석유나, 하여튼 증시나 이렇게 골고루 분산해 놓는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고요. 조금 더 이제 증시 이 매매 기법이 조금 이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 옵션이나 이런 데서 해지를 걸어놓고 증시에다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주말 잘 주십시오. 네. 어떻습니까? 잘 들으셨죠? 역시 한국에서 분석하는 것과 미국 현지에서 직접 듣는 이 기본적인 그 생생함, 그 다음에 정보의 참신성 이런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여러분께 고마운 일이지만 항상 미국에서 금요일 밤 거의 12시에 시간을 주시는 토마스 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주식시장의 절대적인 변수 중에 하나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 2가지와 그 다음에 방금 나온 상당히 다음 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지도 모를 나쁜 소식 1가지, 총 3가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블룸버그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12시 19분에 나온 블룸버그발 기사입니다. 즉 중국이 미국에서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 무역 흑자를 2024년까지 전액 해소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정식으로 거절했다는데, 거절한 이유는 2024년까지 너무 길다. 2년 내로 해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소식이죠. 그 기사 내용을 좀 찾아왔더니 밑에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China would seek to reduce its trade surplus. 그러니까 중국은 trade surplus, 무역 흑자를 reduce,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뭐냐? Which last year stood at. 그러니까 작년에 무역 흑자 금액이 3,230억 달러였는데 이것을 to zero by 2024년, 즉 2024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2024년까지 미국에서 수입하는, 현재 수입하는 것보다 약 1조 달러 이상을 수입해서 흑자 금액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약속을 했답니다. 지난번 베이징에서 1월 7, 8, 9,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제안을 미국이 거절했답니다. 이건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요구했냐면 demanding that the imbalance be cleared in the next 2 years. 이게 무슨 말이냐? 야, 2024년까지 못 기다려. 2년 안에 해소해. 2년이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앞으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2년 안에 재선 투표가 있는데 그걸 목표로 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2년 안에 줄여.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죠. 이게 루머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확인해 주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상당히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이런 분위기는 감지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어젯밤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죠. 어제 새벽 오후네요. 2시 49분. 이게 한국 시간 기준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어제 오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면 Cooper rises as U.S. considers cutting China tariff. 이게 무슨 얘기냐? 구리 가격이 올랐답니다. 그런데 왜 올랐냐면 미국이 considers, 고려한다. 중국에 대한 부과된 관세를 커팅, 줄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러면 중국 경제가 좋아지니 구리를 많이 사용하죠. 구리는 닥터 쿠퍼라 해가지고요. 원자재 중에서 가장 많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구리 가격부터 먼저 올라가죠. 자, 이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즉 미국이 중국에 이미 부과한 관세를 줄여? 이 내용을 좀 파고들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U.S. considering easing Chinese tariff to boost the market. 경제, 더 마켓이 경제일 수도 있고 금융시장일 수도 있고 주식시장일 수도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하기를 미국이 고려 중이랍니다. 뭘? 그동안 약 2,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주기로 이징, 줄여주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런 루머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토마스 류 선생님께서 이런 루머들이 있어서 상당히 주식시장의 호재로 소문이 호재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이고요. 한 가지 이제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 45분 미국에서는 장이 끝났을 시간이죠. 한국 시간으로 6시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끝나기 때문에요. 아마도 뉴욕 기준으로는 오후 늦게 저녁 때쯤 나온 소식 같은데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US preparing, 미국 정부가 트럼프의 오더를 준비 중이랍니다. 트럼프의 오더가 뭐냐? Restrict Chinese traffic. 중국의 통신사에 미국 내 영업 제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에 또 보니까 The Trump administration, 트럼프 정부가 is preparing an executive order.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실행 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Could significantly restrict Chinese state-owned telecom companies from operating in the U.S. 자, over national security concern, 즉 미국 내 중국 기업의 그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출자한 중국 통신회사, 그게 차이니스 텔레콤이 있겠죠. 그것을 미국 내에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을 executive order, 실제 실행 명령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전혀 공식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정부도 반응했다는 그 블룸버그나 다른 뉴스의 기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상당히 파괴적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 토마스 류 선생님이 불마켓이 이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100년간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을 방금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보시면 위에 파란색이 불마켓이고요. 중간중간에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이 베어마켓입니다. 그래서 역사 지난 100년을 보면 가장 길었던 베어마켓이라고 해봤자 대공황 시기에 3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베어마켓 시기를 뭐 그림에서 확인할 수 당연히 확인하시겠지만 이만큼 베어마켓이 아무리 지구를 흔들린 것 같지만 결국은 항상 불마켓이 이겨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주식시장은 그냥 우상향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제가 인덱스 펀드 소개하면서 이와 비슷한 말씀 드렸죠. 그렇다면 불마켓이 무조건 베어마켓을 이기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신용화폐의 비밀에 있습니다. 신용화폐 시스템, 전 세계 경제가 신용화폐 시스템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화폐 시스템의 비밀이 뭐예요?
경제가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인간이 성장을 원하잖아요. 근데 성장한다는 얘기는 그 성장하는 그만큼의 돈이 늘어야 된다. 돈은 그 부채고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는 것. 부채는 통화량이지 않습니까? 즉 경제성장은 반드시 통화량 증가를 수반한다. 통화량 증가는 또한 반드시 자산시장의 상승을 동반해왔죠. 그러므로 지수투자자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베어마켓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용화폐 시스템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공포 극단론자가 자신의 주장을 한다고 해도 역사에서는 불마켓이 이겨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모든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이 시장인데 사실은 그러냐?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레버리지를 일으킨 투자자, 그 다음에 균형을 잃은 투자자는 무조건 졌습니다. 왜? 인간의 인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면서 주식시장이 우상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한 사람들,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일으켜서 잠깐의 납폭만으로도 마진콜이 당하는 분들은 여지없이 지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희생을 딛고 주식시장은 우상향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의 인덱스 투자자들은 결국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균형 이내에서 그 다음에 너무 큰 빚을 가져와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이겨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극단론은 피하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재무적인 승리, 재테크 시장에서도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시장 브리핑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